정답인데 한 6개월 전이거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 128명의 의원님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나도 꼭 이렇게 선배 의원으로서 이런 모범은 꼭 정말 이렇게 새로운 새싹 정치인들에게 전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런던에 있는 이 공공 임대 아파트 그린펠 타워라고 하는 곳인데 이게 불이 났어요. 순식간에 불이 나가지고 북한군 특수부대원 600명이 내려와서 저지른 폭동이다 이런 얘기를 이거를 5.18 문제를 완전히 이념 갈등 요소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규정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5.18이라는 그 의미, 민주화 운동 의미를 완전히 폄하하는 거죠. 한국 사회를 이념으로 갈라서 해방 이후에 일본에 부역했던 친일분자들이 독립운동가들을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고문하고 죽였던 그렇게 해서 정치를 하고 권력을 유지했던 그 습성과 그 인성이 그대로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그 야당 대표들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그 속에 그대로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악용하는 거죠. 김영삼 대통령이 이 법을 받아들이죠. 근데 이 법에서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서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 행위 이게 전두환 신군부의 국권 찬탈 행위를 헌정질서 파괴 범죄 행위로 딱 규정을 했어요. 5.18 특별법에서. 신군부의 국헌문란 행위 이에 저항하고 항의한 광주 시민들은 주권자로서 국민으로서 헌법 수호를 위해서 결집한 것. 이게 딱 어느 쪽이 범죄고 어느 쪽이 정의인가를 딱 규정을 한 겁니다. 북한군 특수부대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와서 어떻게 했다 하는 정말로 소설을 방송에서 써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징계를 하고 경고를 해서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현행법에 5.18 유족을 특정하지 않고 저렇게 비방을 하면은 누가 실제로 저 주장으로 해서 피해를 보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이런 판례를 남겨놨어요. 인터넷 사업자는 단순 매개자로 해서 아무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것이 돌아다니는 데 대해서. 굉장히 허점이 있는 거죠. 우리 법이. 유튜브에 컨텐츠를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클릭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게 광고료가 올라가요. TV에서 드라마나 뉴스를 볼 때 광고가 붙어 있으면 그 광고가 어떻게 거기에 편성이 되냐면 그 광고주와 그 방송사와 간의 협상을 거쳐서 어디에 들어갈 건지 결정되고 단가가 결정되는데 유튜브는 그렇게 안 해요. 전부 다 그냥 받아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배정을 하느냐? 클릭수가 많은 쪽에다 광고료 많이 낸 거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런 위법한 콘텐츠를 발견하고도 24시간 안에 삭제하지 않으면 소셜미디어 기업 오너는 최대한 65억 원, 기업에게는 650억 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어요. 굉장히 독일도 이 문제를 놓고 논란이 있었어요. 무슨 논란이 있었느냐? 표현의 자유를 위축한다. 끊임없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독일이 사회적 합의를 한 겁니다. 이 법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말 권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허위 조작 정보에 강력히 대처해야 된다. 이게 제 지론이고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미디어 바로 읽기 교육, 그 다음에 공적 규제는 법을 만드는 것, SNS 운영 개선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돈 버는 사람들이 당신들 돈만 벌지 말고 사회적 책임을 의무를 져라. 이게 이 법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팩트 체크를 활성화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작은 노력이라도 하는 거예요. 작은 노력이라도. 그걸 바로잡는 댓글도 달고 또 신고를 하기도 하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맙습니다.